안녕하십니까. 한주의 KPL 을사년 1월 1일 새벽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주의 KPL이 1년을 넘어서 2025년 1월 1일 오늘이 이제 1차 방송입니다. 25년도에는 1차 방송을 멋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정세가 좀 엉터리입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건 철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치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대통령이 바뀐다, 뭐 총리가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지금 입법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이 민주당 민주 아닌 민주당 독재인데 민주당 이렇게 당이 독재하는 거는 예전에 2차 대전 때 파시즘하고 나치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게 일당 독재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제일주의, 그게 파시즘이고, 그 이제 독일 사회 제일주의, 그게 나치즘이죠. 그게 일당 독재입니다. 그게. 그래서 입법부의 독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유일무이한데, 저는 작년에 어떻게 봤었냐면은, 윤석열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었다고 봐요. 윤석열이가 좀 아마추어 냄새도 났었고, 뭐, 김건희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던, 뭐를 하던, 사내 새끼가 자기 마누라 정도는 보호를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저는 그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도망갈 구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된다는 그 보장,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희 큰 집하고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대단한 정보는 아닌데, 그래도 수시로 통화를 하니까 시차가 15시간 차이가 납니다. 뉴욕하고는. 15시간 시차가 나고, 거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제 형님들이 슈퍼를, 큰 형님은 하나를 하는데, 둘째 형님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까지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는 완사이드하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걸 한 번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정보를 다 듣고 있는데 한국 매스컴에서는 이상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미국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완사이드하게 트럼프가 이겼죠. 트럼프 공약이 부정선거 척결이었죠.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공약한 게, 원래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1인자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1인자는. 이게 뭐 돈을 나눠 가질 수는 있어도 제일 많이 갖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권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이인자는 용납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중국 물품은 어떤 물품이든 60%는 관세를 부과한다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망한 겁니다. 사실. 중국의 물량의 한 7, 80%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의
전체적으로 60% 정도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그냥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좋지 않냐고. 당연히 우리는 좋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많이 팔면 되니까. 우리 뭐 관세 매겨봐야 20% 30%밖에 다 매기겠습니까? 많이 매겨봐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뭐 통일을 못하는 원인이 한국이 뭐 국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철두철미하게 반대를 했고 미국서도 철두철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못한 건데 지금은 트럼프 쪽에서 통일을 용인한다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 핵무기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통일을 허용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은 내년 올해죠. 올해 2025년도에 저리 기회가 온 거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간병인협회를 창단을 할 때 아예 그 중국 교포들을 상대 동북 삼성을 타깃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자유조선이 되면은 한국하고 계약 관계를 맺은 게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 그 개성공단 그쪽 개발하는 거하고 이명박 정권 때 금강산 개발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계약서 유엔에서 인정한 계약을 한 그거는 그렇다면은 나머지 거는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겠죠. 그러면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개성 그리고 강원도 일부분 그 정도 하고 평양은 이제 아마 공동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유엔에서 공동 관리가 되면은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겠죠. 한국, 일본, 미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북한 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또 필요하니까 화폐를 또 만들어야 되겠고 화폐를 만들면 그 화폐를 저는 그 타켓을 노려가지고 그 화폐를 노리고 요양간병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를 받든가 아니면은 물건으로 받든가. 물건이라는 거는 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광물이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뭐 공장에 쓰는 광물이 아니라 이렇게 금, 보석. 저는 이거를 지금 물물교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지금 나름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할 게 이제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 그거는 이제 지금 유치권 행사나 뭐 경매나 물건들을 이제 참여를 해서 하나 둘씩 엮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하나 둘씩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거를 저는 실행을 반드시 옮기니까 옮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죠. 혼란기. 한국 내 이 혼란기는 이재명이가 정권을 못 잡으면 이재명이는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걔는 100% 자살합니다. 남들은 뭐 독해서 안 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자살합니다. 북한 놈이 근데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제 판단에는 이재명이도 독하게 생겼지만은 윤석열이도 옹입니다. 옹이 보통 내기 아닙니다. 그 인간도.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민석이는 한 동네에서 자란 놈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놈 성질을.
민석이가 계엄 얘기할 때 저 새끼가 괜히 떠드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번만 할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는 그 내란 그 혐의 뒤집어 쓸 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엄 선포한 거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 윤석열이가 최고 악수를 던졌는데,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인데, 수를 던지고 그 패를 흔든 겁니다. 흔들었는데 그걸 덥석 이재명이 민주당이 물어버린 겁니다. 그걸. 계엄이라는 카드를 던졌으면은, 제가 이재명이었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내란 정부를 뒤집어 쓰지는 않고 탄핵 조치를 밟지도 않고 그걸 조롱했을 겁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냐? 그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계엄 선포해서 6시간 국가적인 혼란을 주고 사람들 경제 하락,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술 먹고 했지. 그러면서 살살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국민들 인식이 가뜩이나 그때 10몇 프로는 지지율이 10몇 프로였는데 아마 몇 프로,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박근혜 수순을 그대로 받는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 병신 같은 놈이 탄핵 절차를 또 밟더라고요. 탄핵까지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했습니다. 탄핵까지도. 하지만은 탄핵 다음에 내란 혐의를 뒤집어 쓰는 순간 저건 아닌데 하는 순간 그건 아니거든요. 그 혐의 자체가 그런 지지율 자체에서 조롱으로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하고 조롱만 하고 계속 비난만 했어도 윤석열 정권은 지금쯤 무너졌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를 조롱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로 내라 그 덤태기를 딱 씌우는 순간 저건 악수다. 수중에 최고의 나쁜 수를 놓구나. 걷다가 또 며칠 전에 또 영장을 쳤어. 이건 더 악수를 둔 겁니다. 악수 중에 최고의 악수를 둔 겁니다. 지금 국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척을 둔 겁니다. 척을. 지지율이 30%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그런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참 진짜 일을 꼬여도 저렇게 꼬이게 만드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다가 1월 20일까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버티기면은 트럼프가 손을 잡습니다. 저거는 100% 잡습니다. 저거는 부정선거가 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하고 윤석열은 공동정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라 변혁을 개혁을 가져오는데. 근데 그때 아까 초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독재 정권이 될지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비영리단 죄를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어떤 수를 던져도 사실 저는 좋습니다. 그 수 자체가. 어떤 수준이 됐든 돈을 버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2025년 을사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큰 현금 다발을 뭉쳐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어저께죠. 그 한국간병인협회 요즘 들어서 움직임 보고 톡톡 싸하고 1월 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월 9일부터 교육시키고 이제 취업을 시킬 겁니다. 우리 회원들을.
그러면은 제 예상하건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사실 상당히 억 단위가 넘어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매출 구조 자체를 보일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한국 간병인 협회만 갖고도 상당히 큰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윤석열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은데 툭 던졌는데 그걸 덥석 물은 게 이재명이가 참 머리 좋은 놈이었는데 그거 정말 잘못했어. 그걸 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으로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계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사당에 다 국회의원들이 모였어. 그럼 모여가지고 그 결의를 했어요. 그럼 결의 철회를 했어. 6시간 만에. 그러면 6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 그러면 병신 같은 새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했다. 괜히 국민들 불안감만 조성해 그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살살 약 올리고 뭐 조롱하고 그랬으면은 이번에 무안공항이 솔직히 광주공항 아닙니까? 그게 광주에서 20분 거리밖에 떠돼요. 그게 그 사고 나면 덤튀기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준성절이 이 개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 박찬대 그놈도 참 돌대가 같은 새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원식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그것도 아니 그 한덕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뭐가 걱정입니까? 좀 탄핵을 하면 어쩌고 뭐 하면 어쩌고 그 사람은 연금 나오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 지금 최모시고 경제부총리 겁먹어가지고 그런다는데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다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저 요번에 1월 1일 오늘 방송 아까 미국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누구죠? 그 저기 뭐냐 대통령 이름이 윤 대통령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재명이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사실은 집권하더라도 골치 아플 거고 뭐 지금 어떻게든 매스컴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제 볼 때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월 20일까지 윤 대통령이 견뎌낸다면은 전세가 역전이 될 것 같고 견뎌내질 못하면은 뭐 이재명이가 이제 뭐 대선 프레임으로 가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워낙 또 익세이트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한유의 KP의 1월 1일 방송 새해 첫 방송 1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